우리 전남 영암 지역에 여름에 작물이 하는데 시기가 늦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언제 빼야 돈 버냐? 10월 10일 안에 빼야 돼. 그럼 10월 10일 안에 빼려고 하면 7월 10일 때는 심어야 돼. 2달. 그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예. 돈을 벌고 싶으면 그때 심어야 되는데 우리 언제 심어야? 8월 10일에도 잘 안 심어. 죽나고. 8월 25일. 8월 25일에 심어. 무시 파란 올라가면 힘들어. 그 말이 일리가 또 있어. 살 사람이 없어. 겨울에 추울 때 그 농사를 지어가 나와야 돈이 비싸죠. 여름에 못 심을 때, 남들 못 심을 때, 파종을 못할 때 심어가 키워야 돈을 벌죠. 그렇지. 두 개의 그 양극은 똑같아요. 1월 15일이 최고 추운 날씨 정기고 7월 15일이 제일 더운 날짜. 추위와 더위는 우리나라의 계절은 기준축이 1월 15일과 7월 15일 전과 후 한 달이 그 계절이고 그 계절과 계절 사이는 한 달은 계절의 변온기다. 그럼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이다. 그럼 여름에 안 심었잖아요. 7월 15일에 심은 게 제일 비싸겠죠. 아무도 안 심으니까. 그러지. 예. 7월 15일에 심은 사람은 뒤에 잘 키워놓으면 비싸겠죠, 무조건. 무조건 비싸. 예. 근데 7월 15일에 심는 방법, 무나 알타리를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자에서 요소를 많이 주고 인산가리를 많이 먹고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토양 분석 해봐야 됩니다. 기술센터에. 감자 다 캐갈 때 됐어. 그 분석표를 보고 저하고 의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를 심고 알타리 심으면 잘 올라오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올라오다가 요놈이 땅에서 고개를 내미는 순간에 쌍겨주고 버려요. 근데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심은 자리에 톱밥을 한 주먹씩 절검절검 치면 한 놈도 안 죽어. 그러면 저기 톱밥 말고 등재는 바람이 날려가 비에 잘 떠내려가서 안 돼. 그 굴로 돌리면 다 떠내려가면 잘못하면 큰일 나. 왕개를 놔보면 떠내려가 버려. 왕개는 또 냄새 나고 새가 자라. 쌀 냄새, 나락 냄새 맡고 새가 자랍니다.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자라. 톱밥은 좀 덜해. 그래서 심어놓고 무를 심어놓고 왕개를 톱밥을 다 넣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물 500리터에다가 식용유를 한 말통 붓고 퐁퐁 한 3리터 넣고 저어갖고 온 밭에 다 쳐버려. 냄새가 나서 새가 못 오고 벌레들 못 오게. 벌레가 싹 사라져버려. 아, 그거 물하고 섞일까요? 잘? 식용유 들어갔잖아요. 삭혀. 아. 나도 나중에 쳐봤어. 그것이 며칠이나 갈 수 있어요. 좀 갑니다. 그러면 그래 하면 요놈들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짝만 할 때 뿌리 혹병 그죠? 뿌리 혹병 그 놈을 갖다가 잡으려고 우리 회원 농가에서 유막 코팅이 되는 농도를 넣고 배추 밭 깔기 전에 싹 뿌리고 딱 로타리씩 심어놓으니까 뿌리 혹병이 다 뒤져버렸어. 기름을 좀 농도를 높게 쳐나가 비워버리면 이게 기름 녹은 물이 쏙 들어가면서 지렁이가 다 뒤져버려. 등들이 따고 다 튀어나온다. 선충도 옷을 안 입었죠. 싸바가 다 튀어나온다. 그렇게 고는 놈들은 잡는 거는 기름만큼 잘 잡는 거 없어. 또 기름 냄새가 나면 나비들이 우리 밭에 안 와. 새도 안 와. 그거 제대로 배웠네. 예. 퐁퐁하고 식용유, 식용유. 폐수용유. 예. 폐기식용유. 예, 배식용유 중에서도 이제 통닭집에 거 말고 튀김집에 거 좋아요. 통닭집에 거는 닭의 기름 그게 좀 끈끈해. 튀김집에 필요가 없어. 예, 배식용유 걷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부탁이 안 하면 살 수가 있어요. 배식용유. 시장에 가면은 있어요. 예, 시장에 가면 배식용유. 그냥 튀김집에. 그분들이 쓰고 남은 걸 이렇게 통에다 담아놓은 예, 그거 거 중국 어. 재활용을 사오면 됩니다. 그리고 배추나 무나 쟤들은 설탕 농도를 좀 더 쳐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름 소독도 잘 돼. 기름 소독되면 벌레도 없어.
여름에 우리가 무 심어놓으면 3, 4일에 야간 치면 벌게 다 뜯어먹죠. 다 뜯은 거. 근데 기름 한번 치라고 보름은 안 와, 한 놈도. 모기도 다 도망가 버리고. 기름 소독을 할 거냐? 기름 처음에 심어놔서 코팅을 해버려야 돼. 그럼 새도 안 오지. 아 심어놓고. 예, 심어놓고는 물 500에 기름 한 말통 부어 쓰고, 한 말. 예, 18리터. 그것이 올라오기 전에 그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심어놓고 바로 뿌려야 돼. 바로 뿌리나야 온밭에 뿌리나야 새가 안 와. 새가 안 판다니까. 그 새들이 냄새 맡고 오고, 나비들도 냄새 맡고 와서 우리 식물을 갉아먹어. 알 놓고. 나비는 안 갉아먹고 알 놓는다니까. 그 톡톡이들 있잖아요. 튀는 것들. 톡톡이 벌레 다 갉아먹잖아요. 예. 그런 거 다 도망가버려. 별걸레? 벼룩벌레. 예, 벼룩벌레 거 톡톡 튀는 놈. 식용유. 예. 식용유하고 퐁퐁. 퐁퐁하고 그것이 제품화되어 있는 것이 있더만요. 제품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아, 바비온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예. 그 식물 코팅을 시켜갖고 균주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있어. 막 식용 퐁퐁 쓰면 됩니다. 예, 탄저병도 잡히고. 그거 써도 된다 하면 예. 거기도 싸게 예. 먹고 싸게 먹고. 예. 아미노니. 기름을 아니, 기름을 하게 식용유, 되면 폐식용유 얼마나 식용유 올라가- 빨아가 그러면 호흡하는 지장이 그 농도를 이제 퐁퐁이 낮춰놨는데, 그거는 공의 신태수 씨가 개발한 방법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물 한 마리 기준 20리터의 기준하면 그 이제 식용유가 50 내지 100cc. 더울 때는 양을 농도를 낮추고 50cc 하고, 온도가 낮을 때는 100cc 해도 된다. 그러면 퐁퐁한 100cc 정도 넣어주면 되고, 그럼 물 500에 25마리에 이제 기름 소독을 할 때는 그 1.25리터냐 2.5리터냐 차이겠죠. 그 차이에다가 식용유 퐁퐁은 막 2.5리터 그 해석을 잘 해가지고 영양제하고는 다 혼합이 된다. 영양제도. 예, 영양제는 혼합이 된다. 그래서 그 무가 심었을 때 무가 그 가지 나는 거 있잖아요. 뿌리가. 무가 가지 나는 거는 왜 가지가 나느냐면 비가 오면 꼭 가지가 나요. 잎 속에 영양이 없으면 덧발이 생겨요. 그래서 골드그린이나 설탕을 써주면 덧발이 절대 안 생겨요. 매콤매콤해. 고구마도 한꺼번에 놓고 보면 고구마가 털이 없어 매콤매콤해. 아주 매콤매콤해. 매콤매콤하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 괴근 뿌리가 발달할 때 영양이 부족하면 이 뿌리 한 커버려. 고구마도 그렇고 무도 그래요. 그래서 무는 여름 무 재배는 가리 함량이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100평당 요소를 한 포를 넣고 심으면 된다. 요소. 가만 있어봐. 그 퐁퐁이고. 퐁퐁이. 예. 유튜브 보시오. 다 나와 있어. 지금 요 다 해놔할 테니까 그 방송 해놔할 테니까 넘겨드릴게요. 그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여름 재배 무에서 제일 문제점이 발화될 때 뜨거워서 뒤 죽는다. 뒤 죽는 거는 톱밥 나면 된다. 톱밥 나면 물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올라와요. 물만 주면. 톱밥 놔버려도 되겠네. 에이. 그렇지. 심어놓은 것도 놔야지. 비닐 멀칭이 될까요 여름에? 여름에 비닐 멀칭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했는데 비닐 멀칭할 때 비닐이 딱 달라붙어야 돼요. 비닐이 딱 달라붙어야 돼요. 아니 비닐 멀칭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저기 뭐야 제초. 제초제 낮소 유지하고 스톰프하고 딱 쳐보면 풀 넣어. 투수 하면 안 돼요? 응? 투수. 그것이 스톱하고 나스하고 스킨 거 가지고. 그래. 그래 농협에서 나온 투수. 도수. 두알 투수. 예, 두알. 그래서 도수. 이제 제초는 이제 별개인데 여름 무를 재배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발화되는 거. 봐라. 예, 발화되는 거는 톱밥 넣으면 발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치가 오고 비둘기가 오고 새들이 오고 뽑아 먹는 거. 그 이제 기름 소독을 해가지고 기름. 유막 코팅을 해요. 물 500에
그 식용유 18리터 한 통이었고 퐁퐁 한 3리터였고 전 면적이 살포를 해가지고 우리 밭에 있는 벌레들 다 쫓아 보내버려. 작은 것들을 잡아버리고 다 도망가게 만들어. 그럼 비둘기도 안 와요. 거의 안 비둘기도 옵니다. 안 오지.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강원도의 깡냉이 밭에도 우리 한국물 경원들은 가에다 옥수수밭 가에다가 기름 코팅을 시켜버려. 깡냉이 이렇게 돼서 골고루 좀 쳐놔 보내면 되지도 않아. 근데 멧돼지가 온 것도 냄새 맡고 없고 새들이 온 거는 거의 냄새 맡고 오고 나비들이 와가지고 우리 작물에 알을 까는 것도 냄새 맡고 와요. 원래는 벌레 충이 아니고 원래는 나비죠. 콩 같은 것도 그러면 예. 콩 심어놓고도 그거 해도 예.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효과 있지. 예, 우리 그런 고자리파리라든가 여름에 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안 오는 거예요. 예, 고자리파리하고는 또 고자리파리는 또 강하기 때문에 고자리파리는 달라요. 고자리파리는 강한 종들은 또 다르고 고자리파리는 우리가 파리 종이잖아요. 예, 그런 게 알을 까가 구더기잖아요. 그런 것도 먹는 거하고 또 달라요. 조금. 그래서 작물별로 이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유막 코팅하고 기름 소독이 효과적이다. 기름 소독은 물 500에 2.5리터에 2.5리터 하면 좀 공기에 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식용량을 1.25리터로 낮춰라. 퐁퐁은 2.5리터 쓰고 퐁퐁도 큰 거 있잖아요. 말통을 샀으면 되고 식용유는 튀김 시장통이나 튀김집에 폐유를 샀으면 되고 그런 정도. 그러면 여름 무가 이제 추비를 갖다가 손으로 놔서는 안 된다. 손으로 놔보면 잘못하면 그게 농도가 주먹시비 하면 너무 세다는 거지. 주먹시비 하지 마라. 그래서 고래 주든지 그렇게 해요. 주먹시비를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무를 키울 수 있다. 그 무 이파리 가해 보면 테두리가 노랗게 돌거나 잎이 누른빛이 울금울금 돈다. 빠른 시간에 질소량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위 난다. 질소가 부족하면 잎의 함수량이 떨어져 버려요. 그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더위를 잘 견디고 작은 거를 잘 먹고 사는 고구마가 있고 더위에 못 견디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배추가 더위에 약해요. 그러면 배추는 강원도에서 고냉기 하는데 거기도 고냉기도 죽기도 해요. 잎 테두리 타고 이제 무름병하고 꿀통은 두 개 달라요. 꿀통은 가리 가다에서 잎 끝이 녹아서 들어가가 죽는 거고 무름병은 비료가 없어가지고 밑에부터 비가 오고 영향이 없어가지고 밑에 이파리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꿀통은 안이 녹아버리고 무름병은 끝이 녹고 영향이 없어서 굶어 죽은 거죠. 무름병은 꿀통은 안으로 녹아 들어간 거고 강원도에서 꿀통 잡는다고 거기다 이제 농약을 엄청나게 치고 뭐 치는데 그 다 안 되는 거예요. 요소비로 적당히 주면 더위를 안 타가지고 괜찮은 거죠. 그 요소비를 어떤 방법을 쓴다고? 요소비로는 요 덤벙에 이어갖고 날리는 게 제일 싫고 뭐 일할 것 없다 했더니 요 원두막 하나 지어놓고 막걸리만 잘 사다 놓고 앉아있으면 돼. 그게 제일 간단하고. 예. 일소 현상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요소. 아, 요소예요. 이파리가 함수량이 늘리면 되거든요. 네. 이파리 함수량이 늘리는 거 입속에 탄수화물 늘리는 거죠. 연면시비에 설탕을 쓰면 직접 먹고 함수량이 늘어나고 그 영양소가 뿌리로 가서 다시 질소분을 가져와서 광합성에 탄수화물 늘어나겠죠. 그럼 뿌리로서는 그 질소 인산가리 비해서 질소량이 좀 높으면 되겠죠. 공기에는. 근데 일소 현상은 일반적으로 예. 우리가 그런데 고구마나 이런 작물을 재배하면 예. 질소를 줬을 때 예. 줄기만 크고 고구마는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다 뻥이. 고구마에도 비료를 많이 주고 싶으면 덩크를 굵은 거 심어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굵은 것이라는 것은 종순이 없고 굵어야 고구마가 달릴 건데 종순이 가는 걸 심어놓고 고구마 달리기를 바라면 그건 허당이다. 종순이 크고 굵은 것 작은 것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제식 간격이 넓으면은 줄기가 좀 굵어지고 그래야지 그거지. 짧으면은 제식 간격이 좁으면은 잘 안 크고 그래요.
그 품종이나 이런 것으로만 관계 있습니다. 품종이 소금기를 잘 먹고 견디는 종이 있고 소금기를 잘 못 먹는 종이 있어요. 소금 마늘에 홍산 마늘 그 소금기를 잘 먹어요. 싱싱해. 일반 마늘은 비굴 자빠지도 홍산 마늘 더 탱탱해. 그리고 우리 옛날에 통일배야 똑같이 심어놨는데 이놈이 건강해. 통일배가 그 소금기를 잘 먹는 거지. 그래서 염에 강한 종들이 우리가 강하게 보여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여기 전에 그 제가 토올에 한번 몇 년 전에 컨설팅 해줬거든요. 그때 고구마 그 종순 재배지부터 제가 컨설팅 해줬어요. 그 종순을 굵게 만들고 짧게 만들고 그게 해남에서 우리 회원이 한 사람이 3,000평에서 종순 생산에 팔아요. 그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그럼 그건 심으면 잘 열어요. 고구마가 안 여는 거는 그 벨기에예요. 고구마 강해야 되는 건 또 벨기에겠죠. 무시 잘 키우고 이 무시 여기에 우리가 감자를 키웠을 때 평당 소득보다 여름에 무를 7일 10일 안에만 심으면 소득이 더 높아요. 그렇죠? 무가 비용이 적게 들죠. 좋게 들죠. 예. 그런데 무는 내가 별로 신경 쓸 것도 할 일이 없어. 왜 그러냐? 벌레가 좀 문제죠. 벌레 아까 이야기했죠. 원래 그렇게 그거 펑펑하고 하게 그것만 가지고 예, 그거는 다 되는 거지. 해결 나쁜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 없다고. 싹 다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한 번씩 농약을 쳐주는데 벌레가 온 것이 왜 왔느냐? 무 이파리 냄새 맡고 왔어요. 그 무 이파리 냄새보다도 한 번 더 해버려. 그저 그거를. 기름 냄새가 더 나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름 냄새거든. 그러니까 밭 가에다가 하는 기름을 더 진하게 쳐버리라. 밭 가에 뺑 둘러는 기름 냄새를 더 풍기라. 결국에는 우리 밭 안에 있는 벌레는 별로 없어. 날라왔으니까 외부에서. 그래서 나비들이 식물의 냄새를 맡고 와요. 그러지. 그 우리가 그 방아, 우리 제피 이런 것들은 툭 건드리면 냄새 나잖아요. 벌레 못 오게. 그런데 제피가 건드리기 전에 냄새 잘 안 풍겨. 방아도 건드리기 전에 냄새 안 풍겨. 똑똑한 놈들 그 냄새 풍기면 에너지가 나가니까 안 풍겨. 예, 그 놈들이 벌레가 못 오게끔 향을 막았는데 그것도 먹고 사는 놈이 있어. 그렇게 이제 자기 방어 물질 그리고 우리가 작물이 자랄 때는 독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이나 곤충이 못 먹게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이나. 그런데 이게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그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진화를 할 때 그 독성에 이기도록 만들어져 있어. 우리도 배추 같은 거 어린 거 뜯어 먹어도 우리 괜찮죠? 배추에는 독성이 나와요. 그런데 은행 같은 거는 이파리가 청산가리가 튀어나와. 은행 이파리가. 은행 이파리가 청산가리 나오니까 벌레들 안 먹어. 이 너무 독종이 돼서 안 먹어. 은행 이파리 벌레 뜯는 건 거의 없어요. 깨끗해. 그런데 은행 잎이 가을에 낙엽이 질 때 되면 독성을 싹 빼버리고 찐꼬민으로 바꿔버려. 혈액순환 개선제를 바꿔버려. 그러면 벌레들이 먹고 똥을 싸가지고 내한테 그릇 만들어라. 퇴비 만들어라. 그래서 작물들이 진화를 하면서 똑똑하게 진행했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동물이나 곤충도 진화를 하면서 그걸 먹고 살도록 또 위장이 진화를 했어. 우리가 어지간한 똑똑한 거 먹고 한약도 먹고 우리 견디잖아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사과를 먹고도 설사해요. 근데 우리가 사과를 깎아놨을 때 뻘개지는 건 풋사과의 독성이다. 근데 황금을 먹고는 거의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름 무 돈 되는 건데 돈 되는 농사인데 이거를 톱밥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심고 나서 바로 우리가 그 기름 코팅을 해놔가지고 쿨로 돌려가지고 씨앗을 발효시키잖아요. 그럼 기름을 농도를 높게 해놨기 때문에 물을 뿌리도 다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씨앗이 올라오면 또 빠른 시간에 우리는 또 코팅 시켜야 돼. 올라오자마자. 올라오면 또 이제 그때 얇게 연하게. 연하게. 예, 그렇지. 질통을 지고 해도 되고 뭐 고압분무기를 뿌려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암에는 보면 이게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고 헛골이 없어.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 내면
가면 홍천 내면에 가면 감자를 12골마다 흙골이 있어요. 그러면 6골마다 약을 칠 수 있는 약골이 있어요. 약치는 골이, 방제골이. 그래서 우리가 재배할 때 여름 작물을 재배하는 무라든지 여름 무라든지 여름 알타리 이걸 재배할 때는 꼭 그 뭐이가 방제기 성용 우리 관리기를 다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농약 그 방제 작업할 수 있는 고수를 끌고 다니는 단열 그 항구를 비워라. 거기 가면 항구를 안 심어요. 항구를 안 심다고. 12골 사이에 항구는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방제 작업 골로 쓴다. 방제 작업한테 사람 쓴다는 인력을 그래서 재배한다. 그래서 그럼 알타리 같은 경우에는 40일 정도면 나가죠. 45일 되면. 아니 알타리 같은 경우는 노지에다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감자 캐고 알타리 하려고 그러면은 감자 캐고 알타리 2번 들어가게 해요. 아니 2번 들어가나 1번 들어가나 돈은 똑같아요. 알타리를 2번 하나 무를 1번 하나 수익은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감자 심고 8월 달에 무를 심고 2번을 농사지나 7월 10일 안에 7월 1일부터 7월 10일 안에 무를 1번 심으나 돈은 똑같아요. 1년 소득은. 그죠? 아무도 안 심을 거니까. 그 7월 달에 무 심다면 저 미친놈 예. 저 미친놈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게 안 그러는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강원도에서는 그 시기에 심습니까? 그거 작년에 유튜브 오늘 지금 찍힌 이 방송을 보고 사무실 강의를 보고 경북 고령에서 우리 사모님 60 한 7, 8 됐을 거예요. 그분이 1800평 무 심어가지고 4300에서 한 4500 했어요. 감자보다도 돈 많이 줘. 평당 2만원 넘게 했으니까. 그래 했는데 고맙다고 그 전화 와가지고 박 대표 덕분에 우리 무회가 돈 많이 벌었다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예. 작년에 저 상우농산 연예인님이 초록무 심어갖고 3만 원씩 했어 병당. 뭐야 이거 지금 몇 리터나 되는 거야? 예.